여러분들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그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저렇게 좀 봤는데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행이라는 이 개념이 만들어진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혹자들은 로마 시대에도 여행이 있었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 과거 시대의 여행은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광이라는 단어가 역경에서 나오는 그 관국지광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뜻은 이 나라의 빛나는 문물과 제도 등을 보고 배운다는 뜻이 있고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정도까지 왕정시대를 살았어요.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이 지배계급에서 여행을 했던 건데 그들의 여행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을 보거나 다른 지역의 제도 같은 것을 배우는 일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관광도 여행도 다 교육의 한 과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행이나 관광 문화가 만들어진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면서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나 이 유럽,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했거든요. 우리나라와는 배경이 전혀 다르죠. 이 사회주의 사상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기본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이미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소련의 공산주의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으로선 유럽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사회민주주의가 좀 낫겠다라는 판단에 이 유럽의 사회주의적인 행동을 묵인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인의 후예가 만든 나라라서 기본적으로 헛슬 문화라든지 이상적인 근로자라든지 하는 그 청교도적인 사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죠. 이 16세기 장칼뱅의 사상에서 출발한 청교도는 직업, 그러니까 일을 통한 소명의식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이런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유럽처럼 유급휴가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한 달씩 국가 전체가 멈춰서면서 그 바캉스를 가는 프랑스 같은 분위기가 미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더군다나 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노사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이 동경하는 그 여행 문화라는 건 미국 쪽이라기보다는 유럽의 것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여행을 다니지 못하던 그 시절에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동경을 했던 게 유럽의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도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보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일반인들이 여기저기로 이동을 하려면 걸어서 가야 되던 시절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만적인 여행이 가당키냐 했냐는 거죠. 이게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의해서 확 발전해버린 과학기술 덕분에 이동수단이 만들어져서 발생된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게 되면서 자동차 여행이란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유럽에서는 그 유급휴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바캉스라는 걸 하게 됐고 말이죠. 또 비행기가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여행기가 되면서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진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전부 다 1970년대가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라니까요. 이 지구별에 그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만 년 동안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이 여행이라는 문화가 이제 막 만들어져서 인류가 너도 나도 해보기 시작한 거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가 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이 된 거니까 이제 겨우 한 30년 된 건가요? 이게 모두 다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이 인간이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인류는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행이라는 문화는 우리 세대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행이 뭔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바르게 내려지지 않은 셈이에요. 그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겨우 여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저는 이 여행이라는 단어와 관광이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그 시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행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전부 다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교육의 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교육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른 답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동이 원활치 않던 그 시절에 경주로, 강릉으로 수학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면서 저도 바다라는 걸 처음 봤지 말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던, 캠프파이어 한다고 장기자랑에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던 그런 시절이었죠.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를 했다면, 그래서 여행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죠. 아마도 그걸 가르치는 선생들이 부실했을 거예요. 그들도 이런 경험이 없었고 이런 맥락과 의미를 잘 몰랐을 테고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또 모르죠. 분명하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게 교육 현장까지 전달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유럽 사회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달시킵니다. 그러나 이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은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행은 유흥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잘 생각해보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다시 자본가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캉스를 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에게서 번 돈을 다시 자본가들에게 소비를 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제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정말 생고생을 해가면서 삥을 뜯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매 주말이 되면 도로에, 관광지에, 맛집에, 인생 카페에 정말 목숨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루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행은 그런 소비가 아닙니다. 이 여행의 본래 목적은 교육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기겁을 하겠지만 정말 여행이 만들어진 목적은 교육이에요. 다시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행은 지도자 계급의 특권이었어요. 맞나요? 글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도 지도자 계급의 특권이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세월 동안 이 지도자층만 글을 알았지 일반 백성들은 글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글은 누가 배워요? 양반들만 배웠습니다. 중인들 가운데 더러 글을 배우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 수가 많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교육을 받는다는 건 더더욱 어려웠죠. 지식을 지배계층만 독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했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헌법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누구나 학교를 다니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제 지식은 지배층의 독점 점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 말은 모든 국민들이 지배계층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지배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학교를 나온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민국이에요. 국민들의 나라.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따라서 사회 지도층이 된 모든 국민들은 그 지도층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의무를 떠넘기고 알아서 하라는 건 내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지도층의 특권이었던 여행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문화생활을 하면서 부족했던 나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고요. 휴가 때가 되면 답답하고 좁게 살았던 나를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견문 넓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지도층의 의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모든 게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정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교육을 받는 세상은 정말 우리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요. 이 지구별에서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어떤 나라들 다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학교를 다니고 그것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사회 지도층만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이 말은 전 국민이 다 지도자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 이 여행이라는 것은 내 견문을 넓히는 일이란 말이죠. 그저 놀러 다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행에 대한 생각이 슬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체 관광 다니는 일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졌죠, 이미. 그저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일보다는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개인별 여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여행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행은 누구나 다니는데 정작 이 여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좀 놀랍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좀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